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뜨신 뒤 남은 것이라곤 비바람을 맞아 사가버린 초가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세 형제가 상속받을 재산이라곤 그것이 전부였지요. 첫째 서명호, 둘째 서우지는 그 초가집을 보자마자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런 허름한 것을 누가 가지고 싶겠느냐? 명호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폐가나 다름없는데 맞는다 해도 고칠 돈이 얼마나 들겠느냐. 차라리 그냥 두는 게 낫지. 우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지요. 맞는 말이다. 저런 것 받아봐야 손해만 볼 것이다. 두 형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초가집 상속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초가집은 결국 막내 서한결의 몫이 되었지요. 한결은 형들의 말을 듣고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받겠습니다. 내가 허허 그러려무나. 저런 것이나 가지고 살거라. 명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우진도 어깨를 으쓱하며 한마디 보탰지요. 막내답게 생각이 없구나. 내 팔자니 알아서 하거라. 한결은 형들의 빈정거림에도 아무 말 없이 초가집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비록 허름하고 낡았지만 이곳은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계셨던 집이었습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한결에게는 소중했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한결아, 사람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으로 행복이 정해지는 게 아니란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한결은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낡은 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지요.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기와는 여기저기 깨져 있었습니다. 벽은 금이 가 있었고 방문은 낡아서 제대로 닫히지도 않았습니다. 허허, 정말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구나. 한결은 쓸쓸히 웃으며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절망이 아닌 다짐이 서려 있었지요. 아버지께서 마지막까지 지키고자 하셨던 이 집을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한결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거미줄을 걷어내고 마당의 잡초를 뽑았지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밤이 되자 한결은 방 한 칸을 대충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낡은 이불 한 채가 전부였지만 오늘 하루 정성스레 닦아낸 방바닥은 그 어떤 비단유보다 편안하게 느껴졌지요. 한결은 천장의 낡은 석가래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집에는 아버지의 채취가 남아있구나. 아버지께서 마지막까지 이곳에 계셨으니 그렇게 생각하니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곁에 계신 것만 같았지요. 한결은 그날 밤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잠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고요했습니다. 꿈속에서 한결은 따뜻한 손길이 자신의 이마를 쓸어내리는 것을 느꼈지요. 아버지의 손길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결은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오랜만에 푹 자고 일어난 듯 몸이 가벼웠지요. 오늘도 열심히 일해야겠구나. 한결은 아침 식사를 간단히 마치고 다시 집안 정리에 나섰습니다. 부엌을 손보고 담장에 구멍을 메우고 마당에 나무를 가꾸었습니다. 한창 일하던 중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지요. 한결은 놀라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대문 앞에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옷차림새로 보아 양반집 교수로 보였으나
옷은 찢어지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지요.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이런, 어인 일이십니까? 한결은 급히 여인을 부축하여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방에 눕히고 물을 떠다 입가에 대자 여인이 천천히 눈을 떴지요. 괜찮으십니까? 한결의 물음에 여인은 가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참 뒤에야 여인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지요. 고맙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기에 이 지경이 되셨습니까? 한결이 조심스레 묻자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연하라 하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옵니다. 연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집안이 몰락하여 재산을 빼앗긴 뒤 채권자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치다 도적패를 만났다고 했지요. 겨우 도망쳐 나왔지만 기력이 다하여 이곳에 쓰러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으셨습니까? 한결은 안타까운 마음에 연하를 따뜻하게 돌보았습니다. 따뜻한 죽을 쑤어 먹이고 깨끗한 옷을 내어주었지요. 연하는 한결의 친절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결의 말에 연하는 더욱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한결은 연하를 며칠간 정성껏 보살폈지요. 연하의 안색도 점차 돌아왔고 기력도 회복되어 갔습니다. 한편 마을 어귀에 사는 이첨지는 소문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한결의 집에 여인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지요. 호기심이 발동한 이첨지는 이 소식을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습니다. 여보게들, 큰일 났네. 서씨 막내 도령 집에 갑자기 여인이 들어왔다네. 뭐, 혼인이라도 하였나? 아니, 그게 아니라 어디서 왔는지 모를 여인을 데려다 기르고 있다네. 양반집 아씨처럼 보이던데. 세상에, 그게 무슨 일인가?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한결을 칭찬하기도 했지요. 착한 사람이니 불쌍한 이를 도운 개로구먼.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젊은 남녀가 한 집에 있으니 뭔가 수상하지 않은가.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한결의 두 형에게도 이 소문이 들어갔지요. 명호와 우지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막내 녀석이 뭘 하든 상관없지 않나. 우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명호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요. 그래도 저 패가나 다름없는 집에 여인까지 들였다니.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닐까? 두 형은 아직 한결의 초가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떠도는 소문을 들으며 조금씩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지요. 한결은 연하를 돌보며 초가집 정리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연하도 기력을 회복하자 한결을 도와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며 조화롭게 지냈지요. 한결은 연하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몸이 나으셨으니 가실 곳이 있으십니까?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갈 곳이 없사옵니다. 집안이 모두 흩어져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머무르시지요. 집은 허름하지만 함께 지내면 외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결의 말에 연하는 깊이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결의 초가집에는 첫 인연이 깃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지키고자 했던 그 집에서 한결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지요. 초가집은 비록 낡고 허름했지만 그곳에는 따뜻한 마음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서서히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때
한결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나 말씀하셨지요. 잘하고 있다, 한결아. 이 집은 내게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정직하게 살아라. 그러면 복이 따를 것이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자상했습니다. 한결은 꿈속에서 눈물을 흘렸지요. 다음 날 아침 한결은 그 꿈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집을 소중히 여기고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한결의 초가집에서의 첫날 밤은 그렇게 깊은 잠과 함께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잠은 한결에게 새로운 삶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었지요. 초가집은 비록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의 의지와 사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결은 그것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연하가 온 뒤로 초가집에는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연하가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한결은 집을 고치며 하루를 시작했지요. 두 사람은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깊었습니다. 한결은 연하를 대할 때 항상 예의를 갖추었고 연하는 한결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 빨래를 하겠습니다. 연하가 말하자 한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지요. 저는 지붕을 좀 손봐야겠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할 일을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연하가 소박한 밥상을 차렸지요. 한결은 그 밥상 앞에 앉으며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을 대접받다니 과분합니다. 무슨 말씀을, 은혜를 갚기에도 부족하옵니다. 연하의 말에 한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초가집에는 평화로운 시간이 흘러갔지요. 하지만 마을에서는 여전히 소문이 무성했고 한결의 두 형은 점점 더 초가집에 대해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변화의 기류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한결의 보살핌 속에서 빠르게 기력을 회복해 갔습니다. 닷새가 지나자 창백하던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졌지요. 한결은 연하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정성을 다해 돌보았습니다. 이제 몸은 좀 어떠하십니까? 한결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덕분에 많이 나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연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한결은 안심한 표정으로 미소 지었지요. 초가집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결이 손수 지붕을 고치고 벽에 금을 메우니 비바람을 견디기에 충분한 집이 되었습니다. 연하도 집안일을 거들며 마당에 채소를 심고 꽃을 가꾸었지요. 황량하던 초가집은 점점 생기를 되찾아갔습니다. 이 집도 이제 사람 사는 집 같아졌구나. 한결은 말끔해진 초가집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있었습니다. 집은 고쳐졌지만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것입니다. 한결은 고민 끝에 작은 장사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지요. 장터에 나가 작은 물건이라도 팔아볼까 합니다. 한결이 연하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파실 생각이십니까? 집 뒤편에 대나무가 많으니 그것으로 바구니를 엮어 팔면 어떨까 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연하는 기꺼이 한결을 도왔습니다. 한결은 낮에는 대나무를 베어오고 밤에는 바구니를 엮었지요. 연하는 바구니를 깨끗이 손질하고 가지런히 정돈했습니다. 둘은 밤늦도록 함께 일했습니다. 며칠 뒤 한결은 완성된 바구니를 지게에 지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지요. 한결은 구석진 자리에 자리를 잡고 바구니를 펼쳐 놓았습니다. 바구니 사시오. 튼튼하고 좋은 바구니입니다. 한결이 소리쳤지만 처음에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한결은 낙심하지 않고 계속 소리를 냈지요. 그러던 중 한 안악이 다가왔습니다. 이 바구니가 얼마요? 다푼입니다. 허, 값이 후하네. 세 푼에 주시오. 알겠습니다. 가져가십시오. 한결은 흔쾌히 값을 깎아주었습니다. 첫 손님이 생기자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나도 하나 주시오. 나는 2개 주시오. 순식간에 가져온 바구니가 모두 팔렸습니다. 한결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손에 쥔 돈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하나 팔기 어려웠는데 오늘은 순식간에 다 팔린 것입니다. 이상하구나. 오늘은 운이 좋은가 보다. 한결은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화는 한결이 빈 지게를 지고 오는 것을 보고 반겼지요. 모두 파셨습니까? 그렇소. 신기하게도 금방 다 팔렸소. 다행입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맛있는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2사람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한결은 장사가 잘 된 것이 그저 운이 좋았던 것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한결이 가져간 바구니는 어김없이 모두 팔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결에게 물건을 사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찬했지요. 이 바구니 정말 튼튼하구만. 손에 쥐었을 때 느낌이 참 좋아.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한결이 만든 바구니가 좋다는 소문이 장터에 퍼지자 사람들이 일부러 한결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결은 바빠졌지요. 주문이 밀려들어 밤낮으로 바구니를 엮어야 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소. 예전에는 이렇게 장사가 잘 된 적이 없었는데 한결이 신기해하자 연하가 잔잔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마도 이 집의 기운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나리의 정성이 하늘에 닿은 것이겠지요. 한결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어쨌든 장사가 잘 되는 것은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더욱 정성을 다해 바구니를 만들었지요. 한편 마을에서는 한결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이첨지가 앞장서서 소문을 퍼뜨렸지요. 여보게들, 서막내 도령 장사가 대박이 났다네. 정말이요? 그 허름한 초가집에 사는 서막내 도령이? 그렇다네. 요새 장터에 가면 그 바구니를 사려고 사람들이 줄을 선다더군. 신기한 일도 다 있구먼. 사람들은 한결의 성공을 신기해했습니다. 어떤 이는 축하해 주었지만 어떤 이는 시기하기도 했지요. 이 소문은 결국 한결의 2 형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명호와 우진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막내가 장사로 돈을 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명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계속 들려왔고 점점 더 구체적이었지요. 막내가 요새 제법 돈을 모았다더군. 초가집도 말끔하게 고쳤다던데. 여인까지 두고 사니 살림이 제법 되는 모양이야. 우진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형님, 저 초가집에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닐까요? 무슨 소리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막내가 갑자기 장사를 잘하다니. 혹시 저 초가집에 돈이 숨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명호는 우진의 말을 듣고 턱을 쓸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지요. 평소 장사 재주가 없던 막내가 갑자기 돈을 번다는 것도 그렇고 여인을 거둔 뒤로 일이 술술 풀린다는 것도 묘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명호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였습니다. 2 형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무언가를 궁리하기 시작했지요. 한결은 그런 사정을 모른 채 묵묵히 일했습니다. 장사로 번 돈으로 쌀을 사고 기름을 사고 연화에게 새 옷감도 사다 주었습니다. 연화는 한결의 마음씨에 감동했지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정말 보은할 길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함께 사는 식구인데 당연한 일 아니겠소. 한결의 말에 연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한결같은 선한 사람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달았습니다. 초가집에는 날이 갈수록 따뜻한 기운이 넘쳐났지요. 하지만 행운이 계속될수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탐욕의 그림자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한결의 두 형은 점점 더 초가집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이 깃든 집이라는 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싹트고 있었지요. 한결의 장사는 날이 갈수록 번창했습니다. 바구니뿐만 아니라 대나무로 만든 소쿠리, 채반, 발까지 팔기 시작했지요. 손님들은 한결이 만든 물건이라면 믿고 샀습니다. 한결의 손을 거친 물건은 튼튼하고 오래갔기 때문입니다. 서막내 도령이 만든 물건은 다르다니까. 맞아, 정성이 다르지. 장터에서는 한결을 찾는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결은 열심히 일한 보람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집으로 돌아오면 연하가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초가집은 이제 완전히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결이 장터에서 물건을 팔고 있을 때였습니다. 두루마기를 입은 나이 지긋한 양반이 한결의 물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마을의 부호 강석현이었지요. 강석현은 오랫동안 한결을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물건들을 자네가 직접 만드는가? 그렇습니다. 한결이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만. 대나무를 다루는 손길이 예사롭지 않아. 과찬이십니다. 강석현은 한결의 바구니를 하나 집어들고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촘촘하게 엮인 대나무, 매끄럽게 다듬어진 손잡이, 군데군데 정성스레 마감한 흔적들이 눈에 들어왔지요. 이 정도 솜씨라면 더 큰 일도 할 수 있겠구먼. 강석현은 바구니 값을 후하게 치르고 떠났습니다. 한결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곧 다른 손님들을 만느라 그 일을 잊었지요. 며칠 뒤 강석현의 심부름꾼이 한결을 찾아왔습니다. 서도령 계십니까? 제가 서한결입니다. 우리 나리께서 자네를 찾으십니다. 따라오시지요. 한결은 영문을 몰라 했지만 일단 따라 나섰습니다. 강석현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었지요. 한결은 사랑채로 안내되어 강석현 앞에 섰습니다. 오느라 수고했네. 앉게. 감사합니다. 한결이 자리에 앉자 강석현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자네 솜씨를 보니 믿음직하더군. 내게 큰 대나무 광주리 20개를 만들어줄 수 있겠나? 곡식을 담아 보관할 것이니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네. 20개면 열흘은 걸릴 것 같습니다. 상관없네. 대신 품삯은 넉넉히 주겠네. 강석현은 한결에게 당장 은자 단량을 건넸습니다. 한결은 깜짝 놀랐지요. 보통 품삯의 몇 배가 되는 돈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주시다니. 자네가 성실히 일한다는 소문을 들었네. 일을 잘 마치면 나머지도 주겠네. 한결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하는 한결이 받아온 돈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큰 일거리를 얻으시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모두 하늘이 도우신 덕이요. 이제 열심히 일만 하면 돼요. 한결은 밤낮으로 광주리를 만들었습니다. 연하도 곁에서 대나무를 다듬고 손질하며 도왔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일했지만 그 속에는 서로를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한결에 대한 소문이 더욱 무성해졌습니다. 서도령이 강부호대기를 맡았다더군. 이제 제법 출세하는구먼. 저 초가집에 정말 복이 있나 보네. 이첨지는 이번에도 앞장서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떠들어댔지요.
여보게들, 서도령이 이제 큰 장사꾼이 될 모양일세. 초가집에 여인이 들어온 뒤로 일이 술술 풀린다니까. 저 집에 무슨 기운이 있는 게 분명해. 이 소문은 명호와 우진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요. 형님, 이건 분명 이상합니다. 우진이 조급하게 말했습니다. 막내가 갑자기 돈을 버는 것도 그렇고 강 어르신까지 일을 맡긴다니. 저 초가집에 뭔가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명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생각에도 그러하다. 아버지가 그 집을 끝까지 붙잡고 계셨던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성급히 저 집을 포기한 것 아닙니까? 두 사람은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패가나 다름없다며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초가집이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 집이 탐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을 다시 가져올 방법이 없겠느냐? 명호가 음흉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막내를 설득해 봐야지요. 아니면 우진도 무언가를 궁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탐욕이 자라나고 있었지요. 한결은 그런 사정을 모른 채 묵묵히 일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맞춰 광주리 20개를 완성한 한결은 강석현에게 가져갔습니다. 강석현은 광주리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만족스러워했지요. 훌륭하네. 자네는 참으로 성실한 사람이야. 과찬이십니다. 앞으로도 일거리가 있으면 자네에게 맡기겠네. 자네 같은 사람은 흔치 않아. 강석현은 약속한 대로 나머지 품삯을 건넸습니다. 한결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을 잘 마쳤습니다. 한결이 연화에게 말하자 연화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도령의 성실함을 알아봐 주시는 분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결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결은 몰랐습니다. 강석현이 자신을 눈여겨본 것은 단순히 솜씨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강석현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고 한결의 정직하고 성실한 성품을 알아본 것이었지요. 초가집에는 점점 더 좋은 일들이 찾아왔습니다. 장터에서 만난 사람들이 한결에게 일거리를 소개해 주었고 강석현도 틈틈이 일을 맡겼습니다. 한결의 주변에는 선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하지만 그럴수록 명호와 우진의 질투는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밤마다 모여 앉아 초가집을 빼앗을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탐욕은 점점 더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있었지요. 강석현은 한결의 일처리를 보고 깊이 만족했습니다. 그는 한결을 자주 불러 여러 일을 맡겼지요. 때로는 집안의 기물을 고치는 일이었고 때로는 곡식 창고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한결은 어떤 일이든 성실하게 해냈습니다. 자네는 참으로 믿음직한 사람이네. 강석현이 한결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맡은 일을 할 뿐입니다. 그 마음가짐이 귀한 것이지. 요즘 같은 세상에 자네 같은 사람이 드물어. 강석현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한결을 추천했습니다. 덕분에 한결에게는 일거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어느 집에서는 담을 쌓아달라고 했고 어느 집에서는 지붕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한결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연화는 한결이 너무 무리하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리 무리하시면 몸을 상하십니다. 괜찮소. 일이 있을 때 열심히 해야지요. 한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한결이 돌아오면 따뜻한 물로 손발을 씻겨주고 약초를 다려드렸지요. 한결은 연화의 정성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덕분에 힘이 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인 것을. 연화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결은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요. 이렇게 집을 지켜주고 돌봐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시오? 연화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는 신뢰가 자라나고 있었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초가집은 더욱 말끔해졌습니다. 한결이 번 돈으로 기와를 갈고 벽을 새로 바르고 마루도 깔았습니다. 마당에는 연하가 가꾼 채소가 무럭무럭 자랐지요. 이첨지는 이 모습을 보고 또다시 입이 근질거렸습니다. 여보게들, 서도령집이 완전히 달라졌다네. 정말인가? 그렇다네. 이제 폐가가 아니라 제법 살만한 집이 되었어. 복이 있는 집이라더니 정말 그런가 보네. 마을 사람들은 한결의 변화를 신기해했습니다. 어떤 이는 부러워했고 어떤 이는 칭찬했지요. 하지만 명호와 우진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초가집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저것 좀 보게. 저렇게 좋은 집이 되었어. 명호가 쓴소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저 집을 버린 것이 후회됩니다. 우진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사람은 초가집 앞을 지나칠 때마다 발길이 무거웠지요. 탐욕은 점점 더 그들을 잠식해 갔습니다. 어느 날 명호가 우진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다. 저 집을 되찾아야 하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내에게 가서 집을 팔라고 하는 게 어떻겠나? 돈을 주고 사는 것이지. 우진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막내가 팔 리 없습니다. 저 집을 얼마나 아끼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군. 명호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초가집을 빼앗을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지요. 한편 한결은 장터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상인이었는데 한결이 만든 물건을 보고 관심을 보였지요. 이 솜씨라면 한양에서도 통하겠구먼.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자네 물건을 한양으로 가져가 팔면 어떻겠나? 내가 중간에서 거래를 주선하지. 한결은 놀랐습니다. 한양이라면 전국에서 가장 큰 시장이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물건을 판다는 것은 큰 기회였지요. 정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렇네. 자네 물건이라면 충분히 팔릴 것 같아. 한결은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연하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연하도 기뻐했지요. 정말 다행입니다. 나리의 솜씨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모두 하늘의 도우심입니다. 한결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벅찬 기쁨을 느꼈지요. 아버지가 남기신 초가집에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니 그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강석현도 한결의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잘 되었네. 자네는 더 큰 곳에서 활약할 사람이야. 은인이십니다. 모두 나리 덕분입니다. 아니네. 자네 스스로 일군 것이지. 강석현은 한결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게. 그러면 복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네. 명심하겠습니다. 한결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강석현의 말씀은 아버지의 가르침과 닮아 있었지요. 초가집에는 날마다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결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일거리도 많아졌습니다. 연하도 바빠졌지요.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차를 대접하고 한결의 일을 거들었습니다. 요새 우리 집이 참 바쁘구려. 한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리를 믿고 찾아오시니까요. 연하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초가집은 이제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한결과 연하가 함께 일군 보금자리였고 좋은 인연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지요. 하지만 밝은 빛이 있으면 어두운 그림자도 생기는 법입니다. 한결에게 복이 쏟아질수록 명호와 우진의 탐욕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초가집을 되찾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지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초가집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명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깊은 밤 우진을 불러내어 은밀히 속삭였지요. 막내에게서 저 집을 빼앗을 방법을 찾았네. 무슨 방법입니까? 아버지의 유언장을 다시 쓰는 것이네. 초가집이 원래 우리 것이었다고 하면 되지 않겠나? 우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욕심이 앞섰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물론이네. 마을 이장에게 뇌물을 쓰면 될 것이야. 두 사람은 음흉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 뒤 명호는 마을 이장을 찾아갔지요. 하지만 이장은 명호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분명히 초가집은 막내가 받은 것 아닙니까? 그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소. 착오라니요? 당시 어르신들이 모두 보셨는데요. 저는 그런 부정한 일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이장은 화를 내며 명호를 내쫓았습니다. 명호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돌아왔지요. 소문은 금방 마을에 퍼졌습니다. 서도령 형들이 집을 빼앗으려 한다더군. 참으로 모렴치한 사람들이네. 자식들이 저러니 저승에서 아버지가 편히 눈을 감으시겠나. 마을 사람들은 명호를 손가락질했습니다. 명호는 창피를 당한 것이 분했지만 여전히 초가집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지요. 한편 우진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연하를 찾아가 회유하려 했지요. 어느 날 한결이 장터에 나간 사이 우진이 초가집을 찾아왔습니다. 안에 계시오? 연하가 문을 열자 우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낭자,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겠소? 무슨 일이십니까? 연하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진은 방으로 들어와 앉으며 말을 꺼냈지요. 낭자도 아시다시피 이 집은 원래 우리 집안의 재산이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집은 막내 도령께서 정당히 받으신 것 아닙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낭자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좋겠소. 우진은 은자 몇 냥을 꺼내 연하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받고 이 집에서 나가주시오. 그러면 막내도 자연히 이 집을 포기할 것이오. 연하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도대체 저를 어떤 사람으로 보시는 겁니까? 저는 돈 때문에 은혜를 저버릴 사람이 아닙니다. 낭자, 생각을 다시 해보시오. 이 돈이면 나가십시오. 연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진은 당황했지만 곧 얼굴을 일그러뜨렸지요. 후회할 것이오. 이 집에 오래 있지 못할 테니. 우진은 험한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연하는 몸을 떨었습니다. 한결이 돌아오자 연하는 그 일을 모두 말했지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한결은 놀라며 분노했습니다. 형님들이 어찌 그런 짓을. 도령,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들이 또 무슨 짓을 꾸밀지 모릅니다. 연하의 말은 옳았습니다. 명호와 우진은 점점 더 거칠어졌지요.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한결의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막내가 아버지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우리를 속였다네. 저 여인도 의심스러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명호와 우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욱 멀리했지요. 저들이야말로 욕심이 과한 것 아닌가. 서도령은 성실한 사람인데 말이야. 명호와 우진의 계략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럴수록 그들의 장사는 잘 안 풀렸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나빠졌지요. 반대로 한결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한양의 상인은 약속대로 한결의 물건을 가져가 팔았고 큰 이익을 남겼습니다. 자네 물건이 한양에서 인기가 대단하네. 정말입니까? 그렇네. 앞으로 더 많이 만들어주게. 한결은 기쁜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강석현도 계속 한결을 도와주었지요. 한결의 주변에는 선한 사람들이 모였고 초가집은 더욱 평온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명호와 우진이 다시 모였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어두웠지요. 형님, 이러다간 우리만 망합니다. 우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뭘 해도 안 되니. 명호도 기가 꺾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초가집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지요. 한 번만 더 시도해 봅시다. 이번에는 강석현 어르신을 찾아가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르신을? 막내가 어르신 덕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에게 우리 사정을 말하면 도와줄지도 모릅니다. 명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음 날 강석현을 찾아갔지요. 하지만 강석현은 그들의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두 분이 무슨 낯으로 나를 찾아왔소? 저희 사정을 들어주십시오. 사정? 동생에게서 집을 빼앗으려는 것 말이오? 강석현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세상에 그런 형들이 어디 있소? 나가시오.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명호와 우진은 쫓겨나듯 나왔습니다. 이 소문도 금방 마을에 퍼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명호와 우진을 더욱 손가락질했습니다. 두 사람의 장사는 완전히 망했고 믿어주는 사람도 없어졌습니다. 한편 한결과 연하는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고 초가집은 날마다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했지요. 한결은 형들의 행동이 안타까웠지만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초가집에는 여전히 복이 깃들어 있었고 그 복은 선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한결이 마당을 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지요. 한결이 고개를 들자 나이 지긋한 부인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결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혹시 서한결 도령이십니까? 그렇습니다만 누구십니까? 저는 최은비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을 알던 사람입니다. 한결은 깜짝 놀라 운비를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연하가 차를 내오자 운비는 한참을 초가집을 둘러보았지요. 이 집이 그대로구나. 운비는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결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아십니까? 운비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아직 어린 계집아이였을 때 이 집에서 아버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집에서요? 그렇습니다. 당시 아버님은 참으로 힘든 시절을 보내고 계셨지요. 운비의 이야기는 한결이 태어나기도 전 아버지가 젊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다고 했지요. 아버님께서는 장사가 망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으셨습니다. 집도 땅도 모두 빼앗기고 이 초가집만 남았지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한결은 처음 듣는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운비는 계속 말을 이었지요. 당시 저희 아버지가 이 마을 이장이셨습니다. 하루는 아버지를 따라 이 집에 왔었지요. 아버님께서는 이 마당에 홀로 앉아 계셨습니다. 운비는 그날의 광경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먹지 못해 뼈만 앙상하셨고 눈빛은 생기를 잃어 있었다고 했지요. 저희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자네 이제 어찌할 생각인가? 그러자 아버님께서 대답하셨지요. 운비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집에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가족을 위해, 제 자신을 위해 반드시 다시 살아내겠습니다. 한결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의 그 굳은 다짐을 듣고 있자니 왜 아버지가 이 초가집을 끝까지 붙잡고 계셨는지 알 것 같았지요. 그 후로 아버님은 정말로 다시 일어서셨습니다. 품팔이를 하시고 나무를 하시고 무슨 일이든 하셨지요.
몇 년이 지나자 빚을 모두 갚으시고 조금씩 재산도 모으셨습니다. 그랬군요. 이 집은 도령 아버님께 새 삶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으신 곳이지요. 운비의 말을 들으며 한결은 초가집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낡은 집은 단순히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의지와 결단이 깃든 곳이었지요. 그래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집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저희 형님들은 이 집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려받았지요. 운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 집은 아버님의 마음이 담긴 곳입니다. 막내 도령께서 지키시는 것이 마땅하지요. 운비가 돌아간 뒤 한결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연하가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지요. 도령, 괜찮으십니까? 괜찮소. 다만 아버지에 대해 몰랐던 것을 알게 되어 마음이 복잡하오. 한결은 초가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기둥, 삐걱거리는 마루,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벽.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달리 보였지요. 이곳은 아버지가 절망을 딛고 일어선 곳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곳에서 다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셨다니. 한결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연하는 조용히 한결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편 명호와 우진은 이 소식을 듣고 또다시 흥분했습니다. 이첨지가 운비의 방문 소식을 퍼뜨렸던 것입니다. 형님, 들으셨습니까? 초가집에 웬 부인이 찾아와서 아버지 이야기를 했답니다. 무슨 이야기를? 아버지가 그 집에서 다시 일어서셨다는 이야기랍니다. 명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렇다면 저 집에 정말로 무언가 있는 게 아닐까? 아버지의 재기와 관련된 비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초가집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지요. 한결은 그날 밤 아버지의 위패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 집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를. 한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자신도 이 집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사람들을 도우며 정직하게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연하도 한결의 곁에서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지요. 초가집은 이제 두 사람에게 더욱 특별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히 살아가는 집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곳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한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지요. 한결은 문득 아버지가 이 자리에 앉아 절망과 싸우셨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하셨다는 것도. 한결은 그 의지를 이어받아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명호는 마지막 수를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강석현을 찾아가 한결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려 했지요. 어느 날 명호는 강석현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강석현을 마주쳤습니다. 어르신,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또 무슨 일이요? 강석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저희 막내 동생 말입니다. 사실 그 아이가. 명호는 한결이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느니, 사람들을 속인다느니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강석현은 한참을 듣더니 코웃음을 쳤지요. 그만하시오. 한결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잘 알고 있소. 하지만 당신이야말로 동생의 재산을 빼앗으려 온갖 짓을 다 한다는 소문을 들었소. 이제 그만 돌아가시오. 강석현은 명호를 매몰차게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명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석현의 창고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했지요. 그리고 그것을 한결의 짓으로 꾸미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석현의 하인들이 명호를 붙잡았습니다. 명호는 그 자리에서 붙들려 관가로 끌려갔지요.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서도령 큰형이 도둑질을 하다 잡혔다더군. 아니, 양반이 그런 짓을 하다니. 욕심이 사람을 망치는구먼. 마을 사람들은 명호를 손가락질했습니다. 명호는 관가에서 곤장을 맞고 풀려났지만 이미 평판은 바닥에 떨어진 뒤였지요. 아무도 명호와 장사하려 하지 않았고 명호의 집에는 빚쟁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우진은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한결이 만든 바구니를 흉내내어 싸구려로 팔려고 했지요. 하지만 우진의 솜씨는 형편없었습니다. 바구니는 금방 부서졌고 손님들은 화를 냈습니다. 이게 뭐요? 하루도 안 돼서 부서졌소. 돈을 돌려주시오. 우진은 손해를 보고 쫓겨났습니다. 그는 억울한 마음에 한결을 찾아가 따졌지요. 내가 나를 망쳤다. 형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결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우진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잘 되니까 나는 망하는 것 아니냐. 형님, 제가 형님께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저는 그저 성실히 일했을 뿐입니다. 한결의 차분한 대답에 우진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자 우진은 도망치듯 떠났지요. 며칠 뒤 우진도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급한 마음에 강석현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려다 현장에서 붙잡힌 것입니다. 우진은 명호와 같은 신세가 되었지요. 두 형제는 모두 신뢰를 잃고 재산마저 잃었습니다. 한결은 형들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형님들이 저 지경이 되시다니. 도령의 잘못이 아닙니다. 연하가 위로했지만 한결은 편치 않았습니다. 아무리 형들이 나쁜 짓을 했어도 그들은 한결의 형제였지요. 며칠 뒤 한결은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명호와 우진은 쓰러져가는 집에서 굶주리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결은 가슴이 아팠지요. 형님들. 한결이 들어서자 명호와 우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결은 가져온 쌀과 반찬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걸 왜? 명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형님들도 먹고 사셔야지요. 우리가 내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결은 고개를 저었지요. 형님들은 제 형제입니다. 아무리 미워할지라도 굶어 죽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결은 또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설 기회도 있지요. 형님들께서도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명호와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괴롭혔던 동생이 이렇게 따뜻하게 대하니 부끄러움과 감사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미안하다 한결아. 명호가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사과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욕심에 눈이 멀어 동생을 괴롭혔구나. 우진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결은 두 형의 어깨를 다독였지요. 이제 그만하시지요. 앞으로는 서로 돕고 살아갑시다. 한결은 형들에게 작은 일거리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해하던 형들도 점차 마음을 열었지요.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은 재산이 아니라 선한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연하는 한결이 형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도령은 참으로 넓은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를 뿐입니다. 한결은 아버지가 이 초가집에서 다시 일어서셨던 것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으셨지요. 형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결의 행동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서도령은 참으로 어진 사람이로세. 형들이 저리 괴롭혔는데도 돕다니.
저런 사람에게 복이 따르는 것이 당연하지. 초가집에는 여전히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한결과 연화는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지요. 형들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그들은 한결에게 배운 성실함으로 작은 일을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탐욕이 가져온 파멸을 겪은 뒤 그들은 비로소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